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주식을 해나가고, 배워나가고, 이제 경험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첫 단추를 깰 때, 좀 금기시해야 되는 그런 단어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종의 줄이니 금기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해드리는 이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생각도 하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보지도 않는 게 좋아요, 사실. 왜 이렇게까지 말하냐면 이 유튜브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정보를 알려준다 그러고 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욕심을 자극시켜서 결과적으로 주식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도 분명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른 유튜버들을 막 다 욕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보시는 분들이 좀 선별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데 있어서,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금기시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그 이유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금기시해야 되는 거 말고 우리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초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좀 내 주식에 스며들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단어들도 있겠죠.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급등주입니다. 급등주라는 게 이제 빨리 올라가는 그런 주식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공통적인 그런 심리라고 할 수 있는 빨리빨리 심리에 되게 잘 부합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주식을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원흉을 꼽자면은, 그냥 저는 다른 거 수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이 급등주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올라가는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그 욕심. 이 욕심이라는 거는 없앨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이렇게 우리가 뇌구조를 바꾼다던가 어딘가를 절제를 해서 감정을 배제시키는 그런 사이보그처럼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 욕심이라는 건 없어지지가 않고, 그 욕심의 근원에는 빨리 수익을 먹고 싶다라는 이런 욕망이 강하게 있죠. 우리가 주식으로 성공을 하려면 이 욕심은 최대한 억누르고 이성적 판단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이쪽의 영역으로 이제 집중해서 뭔가를 보면은 아무리 좋은 정보를 보고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내 욕심대로 해석을 해서 주식을 잘못된 방향으로 하게 되는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 이 급등주라는 말은 좀 금기어로 제가 좀 제안을 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좀 금기어로 해드리고 싶은 거는 패턴, 이 용어예요. 패턴. 이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이제 그 복잡한 사고를 단순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의 그런, 이것도 원초적인 욕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존 전략이기도 해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는가. 뭐 예를 들면은 길을 가는데 새들이 낮게 날아가는 걸 본다. 그러면 이제 뭐 내일 비가 올 것 같네? 라는 이제 그런 경험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새들이 낮게 난다고 해서 항상 비가 오는 건 아닌데, 경험적으로 새들이 낮게 갈 때는 다음날 비가 오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패턴화 시키는 게, 이게 인간 사회에서 되게 보편적인 현상이거든요. 어떤 걸 해도 이렇게 좀 약간 간소화시키고, 좀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법칙화 시키려는 그런 인간의 내재화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주식에서도 패턴이 되게 입에 자주 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단어죠. 근데 이제 이 패턴이라는 거를 피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인지라 저는 이제 이 단순화시키고 좀 뭔가 좀 간편화시키려는, 이거는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폭발해버릴지도 모르니까는 어떻게든 그 단순화를 시키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린이들이, 주식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패턴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저는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일이 좀 많이 있더라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사고를 거쳐서 충분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알고 있는 사람과, 이런 상황에선 이렇다라고 해서 이제 패턴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습득시켜서 그 패턴에 맞춰서 내 경험을 쌓는 거는 180도 다른 얘기거든요. 내가 내 경험에 빗대어서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주식으로 성공을 하는 거지, 누군가의 경험으로 이제 간편화된 그 패턴을 답습해서 그거대로 주식을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튜브 영상이라던가 구글링 해서 이렇게 막 주식 글 같은 걸 본다던가 아니면 책을 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되게 꿀팁처럼, 뭐 이런 패턴은 이런 겁니다, 저런 패턴에서는 이럽니다, 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런 패턴에서는 급등이 나옵니다, 이런 게 최악인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딱딱딱 받아들여서 내 주식 노하우를 하나하나 넓혀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하는 거고, 오히려 본인이 나중에 주식 경험을 쌓고서 그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차라리 만들어 보는 거는 나은 것 같아요. 본인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군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 알려준 거를, 그거를 한번 해볼까 따라하는 거는,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왜? 경험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맞춰내기 위해서 되게 많은 실패를 겪게 되고,
아니 왜 그게 맞다는데 왜 이 패턴이 있다는데 왜 그런 게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패턴의 관점으로 배워나가는 거는 좀 하지 말자. 그래서 주린이 분들께 패턴이란 말을 금기어로 또 한번 제안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되게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맥점, 타점, 이 말입니다. 어떤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포인트, 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말로는 점이고 영어로 하면 포인트인데, 타이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지점에 딱 사면 여기가 진짜 맥이다, 여기가 진짜 매수 포인트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딱 팔면 여기가 고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 포인트 이런 거를 잡아내고자 하는 거는 주식하는 사람들의 그냥 열망이죠, 열망. 그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타이밍만 알면은 나에게 큰 부가 올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되게 심취하고, 아까 말했던 급등주에 관련된 얘기라던가 패턴에 관련된 얘기도 다 이 맥점 타점과 연결이 돼 있죠. 이 맥점 타점이 없으면은 이 패턴이란 말도 의미가 없을 것이니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맥점이나 타점도, 타이밍이라는 것도 인간이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런 자리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지지선과 저항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뭐 121선, 61선, 21선 같은 이동평균선, 그럼 선에 닿았을 때 뭔가 좀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긴 하죠. 평소보다 좀 거래가 활발해지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매수 매도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왜냐면은 그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 지점이니까 지켜라, 이걸 못 지키면 떨어지는 거고 지키면 이제 큰 상승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거 정도는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공방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이평선에 닿았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것만도 아니고 이평선을 뚫었다고 해서 급등이 오는 것만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패턴화가 될 문제는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서 어떤 타이밍에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느슨해질 수도 있고 약간 더 의미 있는 거래가 나올 수도 있고 의미 없는 거래들로 시간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런 현상을 이해하는 거지, 그 현상이 올라간다라는 거를 암시하거나 떨어지는 거에 대한 경고를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그냥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그 살펴보는 와중에 흐름에 맞춰서 내 선택을 하는 거고, 그 선택의 연속을 해 나가면서 내 계좌를 관리하고 수익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개념으로 가야지, 어떤 딱 그 지점이 타점이다, 맥점이다, 매수 타이밍이다, 매도 타이밍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는, 그거는 주식에 대한 깊이가 너무 얕아지는 거예요. 주식을 이렇게 얕게 배우면은 그러다가 5년 가고 10년 가는 거거든요. 진짜 5년 동안 주식하고 10년 동안 주식했는데 돈 번 거 하나도 없고, 뭐 하다못해 막 집문서 날리고서 가족하고 헤어지면서 생이별 해가지고 어렵게 생활하면서 저희 클럽 가입해서 이제부터라도 배워보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도 정말 계세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분들이죠. 주식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그 오랜 세월을 했는데, 근데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주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깨지니까 나머지 단추도 다 이상하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갔을 때 완전히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주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되는 케이스를 낳게 되니, 이런 단어는요 그냥 그래요, 맥점 타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라는 그런 말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사용하고 뭐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니까 그거에 이제 빗대어서 말씀도 해드리고 뭐 설명도 해드리는 편인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런 말은 아예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금기어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다음 금기어는요, 미수신용입니다. 미수신용. 도대체 이 미수신용이라는 거를 너무 쉽게 써요. 너무. 이거는 진짜 이제 몇몇 유튜버들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진짜 이렇게 소신 발언하자면 잘못이 있다고 봐요. 나는 미수신용을 잘 쓴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수익을 쌓았다. 이게 잘못 쓰면은 안 되지만 이렇게 잘 쓰면은 엄청나게 괜찮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라고 봐요. 유튜브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 미수신용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냥 누가 봐도 초보들이잖아요. 다 초보들이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가 돋보이고자 나는 미수신용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설령 내가 돋보이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나는 그렇게 한다는 거를 말해주고자 하더라도 저는 그 얘기는 정말 되게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에게 뭔가 이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는 게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그냥 욕심만 자극시켜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미수신용이라는 거는 그냥 욕심의 결정판입니다. 욕심의 결정판. 그리고 이 미수신용이라는 게 왜 사람들이 쓸까를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말했던 뭐
타점, 패턴 막 이런 것들이 다 조합된 거예요. 자, 이런 패턴에서 매수 타점이 나왔고 막 급등 타이밍이고 막 그럴 때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살 때 내 돈만 가지고 사면 돈이 너무 없으니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니 미수신용이라도 써서 돈을 더 많이 수익을 내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게 다 맞다면은. 근데 애초에 이 전제들이 다 허상이고 다 맞지 않는 얘기라면 이 미수신용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거고, 주의해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쓰면 안 되고, 미수든 신용이든 론이든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누군가한테 이렇게 권할 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이거 위험하지만은 잘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이런 얘기는, 이 얘기만은 정말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빚, 대출 받아서 투자하세요, 주식하세요, 이 변동성이 큰 거를.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사라고 하는 거를 누가 말립니까? 저는 이제 하다못해 그런 책도 썼어요. 레버리지 투자를 하라 라고 하는, 그 레버리지를 중심으로 하는 재테크 책도 쓴 사람이에요. 대출 자체를 싫어하고 대출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단기적으로 그 변동성을 내가 정확하게 예측하고 간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고, 장기적으로 가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미수신용 같은 거를 쓴다, 론을 받는다, 대출을 받는다, 집문서까지 팔아넘긴다, 이거는 사람 인생 망치게 하는 것과도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미수신용이나 론이나 뭐 대출 같은 거 쓰고 있다, 그럼 줄여 나가세요. 정말 그거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기법 배우는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일단은 본인의 자산 건전성을 높이는 겁니다. 거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거는 금기어로 이제 좀 제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제가 뭐라고 이런 금기어라고 하면 이제 뭐 지켜주실지 뭐 이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작은 이제 주식 투자자로서, 이제 개인 투자자잖아요. 투자자로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름 제가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다 먹여 살리는 건 아니지만, 저희 이제 투자 클럽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막 수백 명이 넘어서 이제 1000명이 돼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랑 함께하고 있고, 저희 이제 많은 식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의 입장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거는 좀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하니까는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추가로 이런 것도 좀 별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칼손절 그리고 물타기. 칼손절하고 물타기는 완전 반대죠. 칼손절은 좀 안 될 것 같을 때 그냥 팍 잘라내는 거고, 물타기는 안 될 것 같을 때 더 넣는 거니까 완전 반대인데, 이 두 가지도 결국에는 같은 데서 온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뭐 타점, 패턴, 뭐 급등 포인트 막 이런 그런 거에서 온 거예요. 그게 이제 틀렸을 때는 칼손절을 해야 되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타점이 틀리면 칼손절, 그냥 뭐 아니면 도, 이 개념인 거잖아요. 물타기는 틀렸으니까는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될 때까지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되게 책임감 없게 비중을 늘려가는 거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 두 가지 모두 다 좀 잘못된 그런 근거에서 나온 말이지 않나. 우리가 이런 용어는 더 이상 쓰지도 말고 뭐 이거에 대해서 배울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도 금기어로 살짝 이렇게 걸쳐 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용어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좀 관심 있게 들어야 되는가,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가, 이 측면에서 이제 좀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뭐 제가 제 채널에서 항상 하는 얘기긴 해요. 계좌 관리입니다. 계좌 관리.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내 계좌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하게 어떤 종목이 좋아요? 너는 수익률 몇 프로 나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종목과 수익률의 개념으로 되게 지엽적인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단편적인 사고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 계좌 안에 많은 종목을 이제 담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종목들도 거쳐가다 보면은 몇 년이 지나면 우리가 만나게 되고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종목들의 수가 결코 작지 않아요. 못해도 10개 이상, 많으면 막 몇백 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만 해도 정말 뭐 1년 동안에 매매하는 종목 수로 따지면 진짜 몇백 종목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면서 내 계좌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하나의 종목이, 종목명이 무엇이며 그 종목이 뭐 수익률을 몇 프로를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단편적이라는 거죠. 주식을 배울 때 숲부터 배우세요. 숲부터. 이거 조그마한 거 요거부터 배워서 하나하나 껴놔가지고 나중에 계좌 관리 해야지 그러지 말고, 계좌 관리부터 배우고 여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큰 거 하나 채워져 나가면서 점점 디테일하게 살을 채워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쌓아가고, 그리고 또 그 경험에 대한 조언을 받으면서 그렇게 주식을 배워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 계좌 관리를 꼽고요. 자, 그리고 이 계좌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애들이 이제 세트로 딸려오는 겁니다. 뭐 비중 관리,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내 평단, 이렇게 이제 뭐
내 평균 단가, 매수 단가, 내 평균 단가를 조정해 나가면서 계좌 관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종목들의 비중을 관리하면서 계좌 관리를 하는 거고, 이 평단과 비중 관리를 하려면 분할 매수도 해야 되고 분할 매도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을 중심으로 이제 좀 먼저 배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배워본다던가, 뭐 재무제표 읽는 법도 배워보고, 리포트 보는 법도 배워보고, 뉴스 보는 것도 누군가한테 좀 팁도 들어보고,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 게 올바른 순서라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아까 말했듯이 뭐 급등주니 뭐 어쩌고 막 패턴이니 하면서 사람의 욕심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거 말고, 내 계좌를 관리하고 내가 돈을 잃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의 노하우들을 하나씩 배우고 내 걸로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오늘 영상 뭐 또 잔소리 같은 얘기인데 생각 못했던 분들이라면은 좀 한 번쯤 영상 반복해서 보시더라도, 아 그래, 내가 패턴이란 거, 급등 포인트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로 좀 한 번쯤 사고의 전환이 되는 기회로 오늘 영상 본 시간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 이 머니버디 채널 말고 어니스트와 주식 비더업이라는 또 다른 채널도 하면서 두 군데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어니스트라는 분하고 같이 대화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보다 깊이 있는 얘기들을 전달해 드리는 곳이고, 여기 머니버디는 주식 초보자분들, 주식을 이제 한지 뭐 몇 개월 안 됐거나 뭐 1, 2년밖에 안 됐거나 수익을 못 내는 그런 분들께 이 주식의 시작 전부터 좀 올바로 패러다임을 잡아가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 두 채널 모두 구독 해두시고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업로드 될 때마다 챙겨보시면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